안녕하세요. 업글골프 입문을 편에서 만나뵙는 조현희 프로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셋업에 대한 기본, 그리고 그립, 그리고 스탠스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셋업은 공을 치기 위한 준비 자세이고요. 또 셋업은 스윙의 아주 첫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셔츠 전체를 잘못 입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스윙의 첫 단추인 이 셋업이 틀어지게 되면요, 스윙의 전체적인 틀이 무너지고 좋은 스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많은 프로 골퍼들은 이 완벽한 스윙보다는 완벽한 셋업에 굉장히 더 많은 집중을 하는데요. 그만큼 셋업은 골프 스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업에는 아주 중요한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립, 스탠스, 볼 포지션, 얼라이먼트, 그리고 파스처인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셋업과 그립, 그리고 스탠스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립은요, 이 클럽을 잡고 있는 이 양손을 얘기를 하고요. 스탠스는 이렇게 셋업을 잡았을 때 발이 놓여지는 위치와 그리고 이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발의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포지션은요, 내 몸을 기준으로 놓여지는 공의 위치를 얘기하고요. 얼라이먼트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내 몸이 가리키는 방향, 이 정렬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스처는요, 이 스윙의 전체적인 자세예요. 셋업을 딱 잡았을 때 내 고개, 무릎 굽힘, 그리고 이 신체 각까지 전체적인 셋업을 얘기하는 이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립, 스탠스, 볼 포지션, 얼라이먼트, 그리고 파스처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셋업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셋업을 잡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여러분이 일관된 셋업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셋업의 순서는 바로 클럽 페이스 정렬이 우선입니다. 클럽 페이스를 원하고자 하는 타겟 쪽으로 정렬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그립을 취할 거예요. 그립을 잡아준 상태에서는 이제 스탠스를 취해 보도록 하고요. 스탠스까지 여러분이 완료를 하셨다면 나의 이제 얼라이먼트, 정렬이라고 하죠. 이 정렬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파스처 점검까지 해주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어드레스를 잡으실 때 순서가 뒤죽박죽이시거나 또는 너무 급하게 한 번에 셋업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0번의 셋업을 했을 때 10번이 다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좋은 셋업은 10번의 셋업을 했을 때 10번 다 같은 순서로 만들어 주셔야 조금 더 일관된 셋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방금 알려드린 헤드 페이스 정렬, 그리고 그립, 그리고 스탠스, 얼라이먼트, 그리고 파스처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조금 늦더라도 순서를 지켜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순서까지도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업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셋업을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연습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요, 내 오른쪽 어깨 위에 이렇게 툭 올려주시면 돼요. 네, 이 상태에서는 이제 스탠스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할게요. 스탠스를 취한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신체 각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 각은 목을 곧게 펴서 엉덩이를 뒤로 밀고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런 동작이 완료가 되셨으면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은 손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보통은 거의 완벽한 셋업이 만들어지는데요. 만약에 셋업의 순서까지도 알았지만은 셋업을 편하게 잡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어깨에 올리고 신체 각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손을 툭 떨어뜨려서 이렇게 셋업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셋업이 불편하거나 뭔가 어드레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방금 같은 연습 방법을 좀 사용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셋업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 드릴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셋업에 대한 전체적인 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셋업의 5가지 요소 중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기 종목에서는 당연히 이 그립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있죠. 이 그립 하나로 볼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이 압력 하나로 볼의 구질과 또 스윙을 전체적으로 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립은 골프 스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립을 편안하게 잡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드레스 상태를 만들어준 상태에서요. 이렇게 양팔을 툭 늘어뜨려 놓았을 때 이 양손은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양쪽 허벅지 안쪽을 향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립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은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왼손이 먼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왼손을 먼저 들어왔으면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오른손이 들어와서 그립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왼손과 오른손이 각각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은 방향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또 오른손은 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왼손 법칙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왼손 그립을 잘 잡기 위해서 네임펜을 하나 준비해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왼손 바닥은 항상 장갑이 끼워져 있는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왼손 밑에 가장 통통한 부분인 이 밑부분에 점을 하나 찍고요. 그리고 왼손 검지 손가락 가장 아랫마디에 있는 부분에 또 점을 찍어 볼게요. 네, 이렇게 양손에 점이 찍혀 있는데요. 이 점을 하나로 이어서 이렇게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헷갈리시는 분들은 잠깐 멈춰서 이렇게 찍어져서 있는 이 선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 위로 제가 그립을 한번 놓아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선 라인대로 이렇게 그립을 붙여주시면 돼요. 네,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새끼손가락부터 그립을 쥐어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간에 공간이 붕 뜨지 않도록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클럽 손잡이에 다 닿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왼손 그립을 이렇게 완료하셨으면 이제 오른손 그립도 들어와야겠죠? 왼손 그립을 그립 끝부분에 이렇게 위치해서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오른손 그립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네, 이때 이제 오른손은요, 오른손 바닥이 너무 하늘을 보거나 또는 너무 지면을 향하고 있지 않도록 나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향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손은 비교적 조금 더 쉽게 잡으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입니다. 이 족집게 모양을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미스하시는 게 이 오른손을 잡으실 때 이렇게 주먹을 쥔 상태로 이런 식으로 주먹을 쥔 상태로 그립을 잡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잡게 되신다면 그립이 굉장히 많이 돕니다. 많이 돌고 그러므로 이제 공의 방향성과 거리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이 단점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잡으실 때는요, 이렇게 오른손을 잡으실 때는요,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마치 족집게 모양, 무언가를 꼬집거나 집어 올렸을 때 나오는 이 동작으로 이렇게 족집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은 주먹을 잡아 주신 상태에서 검지만 살짝 내려주시고 엄지를 이렇게 살짝 끌어올려서 족집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손은 이 선 위에 이렇게 올려서 잡아주시고요. 오른손은 왼쪽 허벅지 안쪽을 향해 들어와주고 그립을 포개서 잡아주는데 이때 검지와 엄지는 이렇게 족집게 모양처럼 살짝 내려 잡아서 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이제 오른손까지 쉽게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의 법칙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립의 악력은 1부터 10 중에
6에서 7 정도의 레벨로만 잡고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6에서 7 정도만 잡으셔도 훨씬 더 견고한 그립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초보자분들, 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그립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1부터 10 레벨 중에 10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힘을 빼서 6에서 7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이 손가락 부상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6에서 7 정도 그 레벨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립을 잡으실 때는 왼손, 오른손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알려드렸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또 이 한 번 잡은 그립으로 서너 번 넘게 샷을 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고 인터벌이 조금 걸리더라도 왼손, 오른손 그리고 정확하게 이 그립 악력 유지하는 이 포지션까지 여러분이 차근차근 하나를 치고 또 다시 재정비해주고 하나를 치고 또 다시 재정비해주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꾸준히 일관성 있는 이 그립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의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그립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색깔의 옷이나 또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의 옷을 입듯이 그립도 나에게 맞는 그립이 있습니다. 그립의 종류에는 오버래핑, 인터로킹, 그리고 인터매시 그립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버래핑 그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버래핑 그립은요, 많은 투어 프로들이 선호하는 그립인데요. 바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왼손 중지와 검지 사이에 얹어서 잡아주는 그립입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얹혀있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이 그립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양손에 일체감을 주기 때문에 방향과 거리감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손을 그립을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똑같이 잡아주시고 오른손이 들어왔을 때는요,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들려있는 상태로 들어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얹혀서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오버래핑 그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옆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새끼손가락을 살짝 얹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 위에 얹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 그립은 이렇게 컨트롤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손의 압력이 약하시거나 또는 손가락이 짧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 자체가 안정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클럽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손의 압력이 좋거나 손의 크기가 크신 분들은 이 오버래핑 그립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인터로킹 그립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인터로킹 그립은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그립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꼬여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줄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손을 먼저 잡고 또 오른손이 새끼손가락은 들려있는 상태로 들어와 주는데요. 이때 왼손의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이 두 손가락을 이렇게 꼬여서 마치 교차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인터로킹 그립의 장점은요, 이번에는 손이 아닌 양팔의 일체감을 줄 수 있어서요, 이 거리를 조금 더 내보낼 수 있고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설의 PGA 선수인 타이거 우즈 선수가 유년 시절부터 이 인터로킹 그립을 잡아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립입니다. 하지만 이 그립도 단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인터로킹 그립으로 손가락을 꼬여서 잡게 되면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휘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소수의 몇 분은 부상이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휘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터매시 그립인데요. 이 인터매시 그립은 오버래핑 그립과 인터로킹 그립의 절충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약간 클럽을 전체적으로 조금 길게 잡을게요. 제가 말하는 길게 잡는 거는 이런 식으로 손가락 넓이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래로 내려 잡아지면서 넓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꼬거나 얹지 않고요.
이 중지와 검지 사이에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끼워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끼워 넣어서 마치 10손가락이 전부 다 이 그립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그립의 최대 장점은요, 10손가락이 그립에 전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제일 용이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클럽 손잡이 아래까지 이렇게 길게 잡아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컨트롤을 하고 싶으시거나 방향성을 조금 더 보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인터메쉬 그립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립을 잡는 방법과 그리고 그립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 그립을 한 번 잡은 그립으로 꾸준히 골프를 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나에게 맞는 그립을 찾아서 그걸 선택하고 그리고 그 그립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그립을 우선은 시도를 해보셨다가 거기에 맞는 이 그립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오버래핑 그립으로 3년, 또 인터로킹 그립으로 5년, 그리고 인터메쉬 그립으로도 한 1, 2년 정도를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은 인터로킹 그립으로 정착을 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스윙을 해보시고 또 이렇게 잡았더니 손에 부상이 있다, 또는 이렇게 잡았더니 거리가 줄었다, 이런 점들을 최대한 연구를 하셔서 나만의 그립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탠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스는 셋업을 잡았을 때 내 발이 놓여져 있는 위치와 그리고 모양 그리고 폭을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는 것이 가장 기본 베이스 스탠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7번 아이언이라는 클럽으로 이렇게 스윙을 시작하시는데요. 대부분 그러면 스탠스를 이렇게 어깨 넓이만큼 쓰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어깨 넓이만큼의 스탠스를 기본 스탠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때 양 발은 당연히 타겟 라인으로 평행하게 놓여져 있어야 하고요. 발끝은 5도 정도 이렇게 벌려서 너무 정면을 보지 않고 5도 정도는 살짝 바깥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스탠스 자체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바닥이 지면에 꾹 눌러져 있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발바닥이 지면에 꾹 눌러 있는 느낌이 아니라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탠스를 취하셨을 때는 발가락으로 이 바닥, 지면을 꽉 잡고 있다는 느낌으로 발의 압력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럽이 우리가 14개의 클럽을 사용을 하게 되죠. 골프를 치게 되면. 근데 이 14개의 클럽이 전부 다 길이도 다르고요. 또 헤드 무게도 다르고요. 스윙의 크기와 아크도 다르기 때문에 이 스탠스 폭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스탠스를 취하는 이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양발을 모은 상태로 자세를 취해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립을 잡고 셋업을 취해 주실 건데요. 자, 여기까지 완료를 했으면은 이제 왼발 옆으로 그리고 오른발 옆으로 해서 스탠스 루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양발을 모은 상태로 편하게 자세를 취해 주시고, 자, 앞서 설명한 이 그립을 잡아 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자세를 낮추고 신체 각을 조금씩 만들어서 왼발 옆으로 그리고 오른발 옆으로 해서 내 어깨 넓이와 최대한 맞출 수 있는 스탠스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탠스 폭이 어쩔 때는 너무 좁고 또 어쩔 때는 너무 넓다 싶으면은 여러분의 이제 클럽으로 이렇게 양발 옆에다가 하나씩 두시고 최대한 이 스탠스가 내 몸에 저장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반복 훈련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너무 좁은 스탠스는 이렇게 좌우 이동 범위가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안정감이 조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넓은 스탠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넓기 때문에 또 좌우 이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전체적으로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좁거나 넓은 스탠스를 조심하시고 항상 내 어깨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스탠스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클럽별로 다른 스탠스의 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클럽이 전체적으로 길이와 넓이와 무게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스탠스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미드라이언 기준으로 스탠스 폭이 내 어깨 라인과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이 자세를 보통 입문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취하는 자세인데요. 대부분 처음에 7번 아이언으로 입문을 하기 때문에 스탠스 폭은 어깨 넓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삼고요. 다른 클럽들의 스탠스 폭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웨지예요. 웨지 클럽은 이제 그린 주변에서 다룰 수 있는 클럽인데요. 헤드가 굉장히 넓고 굉장히 눕혀져 있고 또 클럽 길이도 아이언 중에서는 제일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자세를 취했을 때 공 하나 반 정도를 좁게 서주시는 게 이 웨지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공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반 정도를 세팅해 두시고 스탠스를 취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 어깨 라인 스탠스에서 공 하나 반 정도 좁게 섰을 때 이게 나의 웨지 스탠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때 스탠스가 좁혀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몸 왼쪽에 있는 것이 타겟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약간 왼쪽에 실리는 이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웨지 다음으로 짧은 숏아이언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짧은 숏아이언은 피칭 9번, 8번 아이언까지 우리는 숏아이언이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숏아이언은 기본 7번 아이언 셋업에서요. 이 스탠스에서 공 하나 정도만 좁게 서주시면 숏아이언 스탠스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스탠스가 좁아졌기 때문에 중심은 약간 왼쪽에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숏아이언 자체는 채 길이도 짧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언들에 비해서는 조금 묵직하기 때문에 스탠스를 너무 넓게 쓰시게 되면은 스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게다가 스탠스를 너무 넓게 쓰신 상태에서 숏 아이언을 치시면 약간 왼쪽으로 많이 감겨 맞는 샷이 나올 수가 있으니 숏 아이언을 잡으실 때는 기본 스탠스에서 공 한 개 정도 좁게 서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숏 아이언을 다음으로 바로 롱 아이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롱 아이언은 확실히 이 숏 아이언에 비해서 길이가 길고요. 굉장히 날렵하게 생긴 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언은 숏 아이언과 미들 아이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넓게 서주셔야겠죠? 그래서 기본 스탠스가 나왔을 때 여기서 공 한 개 정도는 넓게 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체중이 왼쪽이 아닌 중앙에서 아주 살짝 오른쪽에 실리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롱아이언까지 이제 완료를 하셨다면 이제 우드 클럽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제 아까 아이언들과 웨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길이감이 있는 클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탠스 폭도 조금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똑같이 기본 미들 아이언 기준으로 어깨 넓이에 맞춰서 스탠스를 취했을 때 여기서 공 한 개 반 정도 더 넓게 서주는 셋업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람의 스윙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요. 보통 우드와 그리고 제일 기장이 긴 이 드라이버 클럽을 치셨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내 어깨보다 공 한두 개 정도는 더 넓게 쓰셔야지 훨씬 더 이 긴 클럽을 휘두를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스탠스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클럽을 가지고 가끔 이렇게 너무 좁게 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좀 더 큰 파워를 축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거리 손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스윙을 하면서 흔들림이 많아서 안정감을 좀 잃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럽별로 조금씩은 다른 스탠스 폭을 알려드렸는데요. 너무 스탠스 폭을 좁게 서시거나 또는 너무 넓게 서시는 것만 주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어깨 라인, 기본 스탠스 자세에서 공 한두 개씩 좁히거나
넓혀서 이렇게 클럽마다 다른 스탠스 폭을 기억해 주시면 이 클럽별로 올바른 스윙을 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편안하게 스탠스를 취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립과 스탠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그립도 마찬가지고 스탠스도 마찬가지고 항상 순서를 잘 지켜서 루틴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입문자분들이 가장 실수하시는 게 이제 순서가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알려드린 이 그립 잡는 순서 그리고 스탠스를 잡는 순서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반복 훈련을 하셔서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셋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5가지 중 그립과 스탠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이 그립과 스탠스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나머지 3가지 볼 포지션, 얼라이먼트, 파스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